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곧 하락이 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즘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올 것이다 했는데 이미 와버린 건가? 약간 벌써 왔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들어요. 네, 요즘에 실제로 뉴스 기사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보이는 뉴스 중에 하나를 좀 들고 왔거든요. 네, 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규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2주째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으나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눈치만 살피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네. 급매로 내놔도 아파트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네.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더 약간 조급해지는 네. 이런 시장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온 건가요? 네. 지금 사실 이런 현상은 제가 이제 올해도 뭐 상승 기조는 이어질 거지만 네. 실질적인 정체기는 왔다. 이 정체기라는 게 아까도 이제 그 뉴스에서 읽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격차가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매도자들은 호가를 크게 내리지 않고 있어요. 급매라고 하지만 급매는 아니에요. 급매라고는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급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차가 완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매도자는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아직도 지금 남아 있어요. 많아요. 네. 많은 상태에서 매물을 내놓았다가 안 팔리니까 조금 뭐 호가 낮추고 이제 이런 게 본인 입장에서는 급매물이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가격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뭐 뉴스에 보면은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종부세 영향 뭐 이런 걸로 이제 종합적으로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영향이 이제 대출 규제라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뭐 금리 인상했는데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얻어맞긴 했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얻어맞아도 지금 팔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물이 뭐 많아지거나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대출 규제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매수를 더 못하게 하는 여력이 엄청 크거든요.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매수자들이 한두 명만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성향이 크죠. 그래서 신고가가 하나만 터지면 더 올리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매수자들이 적극성을 좀 유지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도 대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집값이 크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대출을 끼지 않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다 집을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지금 대출 다 중단 딱 해버리니까 지금 다들 놀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체기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매수자의 적극성을 더 약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들이 점점 더 관망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매수자들이 쳐다보는 가격도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안 팔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매물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 현상은 이 대출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이제 12월이에요.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재개한 은행들도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년이 또 되면 다시 리셋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럼 대출을 풀어주면 이렇게 좀 쌓였던 매물들이 바로바로 소진이 될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긴 하거든요. 소진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매도와 매수의 격차가 심한 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자가 쫓아가서 사야 되는데 쫓아가서 살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이 중에 한두 사람만 사면서 신고가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해 있었던 거고 내년에 막 이제 대출 규제 풀어진다고 해서 매수자들이 막 지금 있는 매물들을 막 쫓아가서 막 사냐 그런 일은 사실은 벌어지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이냐 이렇게 진단하기는 어려워요.
하락을 하려면 매도자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물건을 내놔야 그게 하락인 건데 네. 매도자들은 아직 매도 매물을 적극적으로 막 그 호가를 더 떨어뜨려 가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들은 버티고 매수자도 이 대출 규제가 좀 풀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비싼 가격 그리고 한 번 더 움츠렀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움츠러들으니까 매도 매물이 많이 쌓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학습 효과를 인해서 적극적으로 살 필요는 없겠구나. 대부분은 버틸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내년이 돼도 네. 정책이 아파트 단지별로 그냥 어떤 데는 신고가가 펼쳐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락된 거래가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이제 혼조된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집니다. 이런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매물이 쌓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더 빠르게 하락이 진행되나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 약간 하락 거래가 있는 약간 혼조 정체기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매수자의 대부분의 심리, 매도자의 대부분의 심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서 이분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면 매수자들이 일단 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매수자들이 매수를 안 하고 일단 최대한 매도자들은 버텨요. 매도자들은 최대한 버팁니다. 버티고 그게 이제 정책인 거예요. 근데 이 둘 간의 팽팽한 대립 상황을 변화를 시키는 요인이 바로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미분양이 나타나야 매수자는 진짜 이제 더 매수를 안 하게 되고 매도자가 조금씩 매도의 적극성을 늘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미분양이 안 나타나면 굉장히 길게 가요. 미분양이 나타날 때까지 굉장히 길게 갑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매수자, 매도자 모두 약간 좀 버티는 약간 힘겨루기의 상황이 지금 지속될 거고 뭔가의 외부 충격, 미분양이라는 게 있어야 전세가 좀 역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간히 뭐 지금 정부가 이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출 규제 같은 경우를 좀 압박용으로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대출 규제를 쓴다. 그러면은 또 시장이 약간 더 침체되는 상황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본격적인 하락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한두 개를 보고선 또 너무 좀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로 또 하락이 벌써 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부 정책 몇 개로 그냥 다 간단히 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게 정말 시장의 하락을 만드는 요인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볼 땐 모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나야 사람들의 전체적인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데 사실 미분양을 만들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분양가를 높이고 분양 물량을 좀만 늘리면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 이거를 무주택자한테 사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분양가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